왔어요. 여러 가지 좀 질문 답변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실시간으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어설프게 해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워터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은 그 맥스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터뷸런스 FD 아니지 피닉스 FD. 그리고 안녕하세요. 놈놈놈님, 김건혁스님 반갑습니다. 그 이거 만든 걸 좀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맥스 사용한 툴이 이제 맥스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피닉스 FD 그리고 타입플로우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봤어요. 아, 네네 맞아요. 그 코엑스에 있는 그 웨이브 전광판을 보고 살짝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본 건데 실제로 코엑스에 있는 그 웨이브를 만들려면 렌더링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코엑스에서 만든 해상도보다 많이 떨어뜨려서 만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파도 같은 거, 물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 있는 버전이에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고 그 다음에 외곽 부분, 그 옆면 부분 있죠. 반질반질해 보이는 옆면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박스 형태로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렌더링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 32코어 64스레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넣고 안 넣고요. 그 물결이 섬세하게 표현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결이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경우는 잔물결이 사실 보이거든요. 미세하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잔물결이 막 디테일하게 보이진 않아요. 어, 그래서 원래 정말 바다에서 보이는 그런 파도처럼 만들려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대한 파도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빠져있는 버전이라서 그냥 느리게 뭐 뭔가 좀 움직이고 있네 물이 뭐 이렇게 되는 수준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옆면 같은 데를 딱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피닉스 FD에서 지원해주는 잘라내는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잘라내고 이렇게 하면은 렌더링 시간이 정말 32코어 64스레드로 걸어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요. 한 장당. 근데 지금 이거 제가 건 게 1152프레임 정도 되는데 원래 총 프레임은 1400프레임 정도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되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게 느리게 움직이잖아요. 그 파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거나 거대한 거를 멀리서 봤을 때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 수가 되게 많아져야 돼요. 그 코엑스에 있는 그 웨이브는 만드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1억 8천 정도 비용이 들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1분 40초인가 1분인가 정도 재생이 된다고 하고요.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건데 그 정도 만들려면 정말 그 렌더팜이 엄청난 렌더팜을 써야지 그 정도 웨이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만들기가 힘들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4개월만 했다는 거는 진짜 오랫동안 렌더링 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폼하고 그 스플래시라고 불리는 이 하얀색 보이는 부분 있죠? 저 파티클들 양에 따라서 렌더링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피닉스 FD 자체에서 지원하는 그
폼하고 스플래시를 렌더링 할 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거는 타입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에펙 렌더링이랑은 좀 달라요. 에펙은 이제 2D 이미지 가지고 렌더링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걸 가지고 렌더링을 거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캐시로 베이크를 해가지고 거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작업하는 장면, 지금 이거는 원격 제어로 회사 컴퓨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렌더링 아직도 걸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파티클 같은 거 있죠. 이런 입자 같은 거, 폼하고 스플래시, 이거를 따로 다시 한번 베이크를 해요. 그 타입플로우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뽑은 거고요.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베이크를 안 하고 폼이나 스플래시 베이크를 안 하고 그대로 걸어도 되지만 렌더링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더 느려져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타입플로우를 쓴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피닉스 FD에서 지원하는 게 웨트라고 하는 게 물에 젖는 느낌 있죠? 벽면에 물에 젖으면 이렇게 색이 변하잖아요. 그런 장면들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피닉스 FD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을게요. 제가 12시까지만 딱 한 30분 정도만 하고 끊을 거거든요. 지금 한 6분이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바다 같은 거는 맥스로 만드나요? 공연 무대 배경으로 다 만들어보고 마야 보스로 해봤는데 뭔가 어색하더라.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자잘한 버그도. 네, 일단은 맥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후디니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맥스와 후디니입니다. 근데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실 후디니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이거 맥스를 쓰는 거는 조금 더 속도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맥스를 쓰는 거고요. 후디니보다는 좀 더 빠르게 시뮬레이션 하고, 네, 맞아요. 피닉스랑 타입플로우랑 같이 썼습니다. 태우님, 네, 감사합니다. SBS에서 VFX 쪽 마야랑 누크 배워서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하는데 취업은 어떤 과정으로 되는 건가요? 마야랑 누크 배워서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하는데 취업은 본인이 선택한 그런 방향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화나 광고나 아니면은 뭐 CF 영화나 광고 아니면 뭐 방송국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어떤 쪽으로 내가 준비를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를 좀 조사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VFX 쪽이라도 분명히 파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 파트를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후디니는 노트북이다 보니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좋던데요. 네. 후디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고 시뮬레이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 타입플로우보다 진짜 한 3배 이상 걸려요. 그래서 타입플로우 쓰는 거고요. 타입플로우로는 이제 스플래시랑 폼 같은 부분을 다시 시뮬레이션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공유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 CG맨 채널에 공유를 하고 아니면은 뭐 CG 스테이션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건 아직 미정인데 미국에서 잠깐 마야를 배우셨는데 맥스는 무거운 악마를 네. 이거는 사실 쓰시는 분에 따라서 그거는 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마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FX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맥스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후디니는 살짝만 좀 해봤어요. 맛보기만.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다. 그 FX 쪽은 사실 마야도 좋긴 한데 맥스가 플러그인이 되게 강점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배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느린 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실.
근데 진짜 느린 건 후디니가 더 느리죠. 그 대신 퀄리티는 제일 높고. 컴포지팅을 주로 하고 싶은데 포폴에서 어떤 걸 보여주어야 하나요? 원하는 파트로 일할 수 있을까요? 아, 컴포지팅 하고 싶으시다고요? 컴포지팅은 이제 종류가 또 컴포지팅 하시는 분들 중에 종류가 좀 있는데 3D로 만든 거를 합성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2D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영화 작업을 하게 되면 2D 합성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카톡 보고 들어왔는데 어떤 거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이제 그 물 시뮬레이션 한 거를 좀 설명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CG맨에서 공개를 하긴 할 건데 미리 그 실시간으로 열어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작업했었는지 간단하게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해드리려고 일단은 열었습니다. 지금 영상과는 외적인 질문인데 CG5 아카데미에서 컴포지팅 강의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떤가요? CG 스테이션에 함께하는 브랜드가 적혀 있길래요. 아, 네. CG5 아카데미에서 컴포지팅 하셔도 괜찮고요. 2D 누크 쪽이죠. 누크 쪽 들으셔도 되고 지금 CG맨님이 아마 오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D 누크 강의가 따로 또 있어요. CG맨님 하시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아마 CG5에서는 3D 합성 이런 것들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끝났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메가스터디 만약에 꽉 찼으면 나중에 아마 우리 CG맨님이 CG 스테이션에서 또 알려드릴 수 있어요. CG맨님 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작업에서 그 리무브나 뭐 로토나 뭐 2D 관련된 합성 관련된 건 다 할 거예요 아마. 파사드 작업을 해상도 12K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아, 있죠. 12K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퍼펙트한 12K라고 하기보다는 뭐 가로로 엄청 길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요. 12800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스크린이 엄청 큰 거죠.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뭐 6K나 4K 정도에서 거의 재생을 해도 보통 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잘 나올 겁니다. 4K 이상은 할 거예요. 코엑스에 있는 것도.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코엑스에 있는 건. 제가 코엑스에 있는 거 보고 좀 약간 영감을 받아서 지금 테스트 해본 거고요. 영화 VFX 계열은 아직 한국에서 정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과정으로 기획부터 촬영 합성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네, 영화 VFX 과정이 기획부터 촬영 합성 과정이 이루어지는 다 이거 약간 그 CG맨님 세미나에 가면은 좀 들을 수 있는데 발차기 에센스 있잖아요. 그게 무료에도 그 CG맨님이 설명 진짜 잘 해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기획부터 촬영 합성 과정. 기획 같은 경우는 뭐 감독님하고 기획자들이 그 촬영 단계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CG가 들어갈 거다 이런 걸 계산을 해서 그 촬영할 때 그 크로마 같은 촬영을 하죠. 그리고 합성 같은 경우는 그 소스를 가지고 와서 DPX 오리지널 플레이트 가지고 와서 누크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런 내용 가지고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그러니까 엑셀로 파일을 정리해 주거든요. 컷별로. 그거 가지고 받아서 작업하는 거예요. 7명이나 들어오셨네요. 혹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 어떤 걸로 작업했을까 궁금해서 그런데 알 수 있을까요? 후드 제어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영상 링크 네, 뭐 댓글에다가 한번 링크를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김건혁 스님. 파사드 작업을 3분 4K면 대략 단가가 어느 정도? 이거는 퀄리티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리고 파사드 작업이 뭐 FX가 들어가면 단가가 되게 비싸지고 3D가 들어가면 비싸지고 2D면 좀 싸지고 뭐 그런 식이라서 그러니까 2D보다는 3D가 비싸고 3D보다는 FX가 비쌉니다. 왜냐면은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코엑스에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거는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게 한 1억 8천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1분짜리가 이거는 그 3분이나 3분 4K 정도의 뭐 정해진 금액은 따로 있진 않아요. 이거는 맥스로 만들었습니다. 맥스로 피닉스 FD로 맥스 퓨미랑 띵킹 파티클 공부해서 풋볼 준비 중인데 다음 공부를 후디니랑 타이플로우 고민인데 하나만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토요일. 아, 네. 그 일단은 하나 선택해서 쭉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제너럴리스트가 될 게 아니라면 후디니를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후디니를 공부하시는 게 사실 그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한번 해두면은 정말 유용하게 많이 쓰일 수 있는 게 후디니거든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배우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뮬레이션이나 작업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도가 후디니가 되게 높기 때문에 한번 배워두면은 두고두고 한 10년, 20년 이상 네, 그걸로 해먹고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후디니죠. 네, 아무튼 그 제가 좀 답변을 다 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답변해 드리려고 좀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 댓글에 또 남겨두셔도 되고요. 그 나중에 이 내용은 그 시즈맨 채널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공개를 할 건데 미리 네, 아 다행이네요.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시간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는 방송을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오픈을 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하면 11시에서 12시 이렇게 한 30분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좀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2D 관련해서는 그 우리 시즈맨님이 하신 에센스 강의가 있거든요. 발차기 들어가시면은 우리 시즈맨님 에센스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픈한 게 제 채널은 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800명 기념으로 또 800명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800명. 아무튼 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 영상이 올라가면 그때 남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링크를 댓글에다가 남기시면은 제가 거기에 맞게 좀 설명도 드리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최대한. 아무튼 이게 많이 들어와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8분이나 들어오셨네요. 네, 피닉스나 타이플로우 네트워크 CPU 멀티 시뮬도 가능한가요? 네. 피닉스 타이플로우 멀티 CPU 예 가능하죠. 시뮬레이션 가능하죠. 요즘 거는 대부분 멀티코어가 많기 때문에 멀티 CPU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김건혁스님 유튜브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서는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제가 네, 그렇게 한번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구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 채널이라서 한 2년 동안 거의 안 했어요. 최근에 조금씩 이제 해보고 있는데 어떤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시즈매님이 실무자님이시구나. 네, 은태우님. 네, 실무자 분이신데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실무자분들이 시즈맨 채널을 은근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그 전문적인 어떤 용어 조금만 틀려도 댓글 남겨서 저희도 완벽하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실무자긴 하지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죠. 아, 인체 관련해서 CG를 하신다고요? 인체 모델링이나 뭐 인체 애니메이션 뭐 이런 쪽으로 하시나 보네요. 네. 뭐 제가 가끔씩 이제 외주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런 테스트를 미리 해놓은 거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그런 외주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시 영상 또는 뮤직비디오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좀 더 나은 정보로 드릴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비록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고수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주위에 무서워요. 사실은. 아무튼 오늘 이제 스트리밍에 이게 와서 구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한 12시까지만 딱 할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장면을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이 장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폼 같은 거, 폼하고 스플래시 같은 거 있잖아요. 흰색 파티클 같은 거. 이거는 양을 제가 많이 줄였어요. 한 3분의 1로 줄인 거거든요. 여기보다 원래는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알갱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좀 설명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실 이 물결에다가 집어넣어줘야지 그 코엑스에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렌더링 시간이 또 올라갑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쓰게 되면. 하지만 그만큼 퀄리티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물결 같은 게 덩어리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퀄리티를 좀 낮춰서 시뮬레이션을 걸었기 때문에 약간 꿀렁꿀렁한 부분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부하도 많이 걸리고 장비도 좋은 장비를 많이 써야 돼요. 컴퓨터 좋은 거를. 그래야지 이제 시뮬레이션도 걸고 합니다. 속도도 되게 빨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좋은 장비를 안 쓰면 아예 시뮬레이션 걸다가 다운이 돼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코엑스에 있는 그 물 시뮬레이션 디스트릭트 한 게 정말 잘한 게 그 캐시를 굽다가 다운이 돼 버리거든요. 구름도 FX 취급하나요? 아, 네, 구름도 취급하죠. 구름도 뭐 퓨메펙스나 피닉스 FD 같은 걸로 할 수 있죠. 후디니로도 할 수 있고. 아, 2D 같은 경우 2D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멀리 있는 구름은 2D로 거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체감이 필요한 구름, 그다음에 움직이는 구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유기체 같이 표현돼야 되는 것들은 3D로 하죠. 후딘이나 뭐 피닉스 FD나 퓨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어떤 퀄리티로 어떤 시간 안에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2D로 거의 많이 하고요. 좀 시간이 걸려도 퀄리티 있게 만들고 또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은 후딘이나 뭐 퓨이나 피닉스 FD 쓰죠. 네, 퓨 같은 경우도 맥스의 플러그인이에요. 그러니까 맥스가 FX 쪽에 좀 장점이 있는 게 이런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FX를 많이 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맥스랑 플러그인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하게 되고요. 왜 그러냐면 주로 제가 작업했던 게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후디니보다는 이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퀄리티를 내려면 이제 후디니 써야 되겠죠. 맞아요. 맥스는 플러그인 없으면은 진짜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죠. 사실은 플러그인이 살리고 있는 거죠. 맥스. Vray 같은 것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익스테리어 렌더링 할 때 되게 좋잖아요. 맥스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맥스는 진짜 그런 플러그인과 상호작용을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한번 작업하는 과정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했어요. 이 지금 렌더링을 걸고 있어서 보여지는데 렌더링 잠깐 꺼볼까요? 이거 지금 제가 회사 컴퓨터 원격 제어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실시간에서 그 궁금하신 분들한테 최대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건 게 있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는 다 그 라이센스를 최대한 쓰고, 그리고 그 월 결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웬만하면은 그 리셀러를 통해서 그 합의를 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안 생기겠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쓰는데, 음,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리셀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리셀러랑 상담을 해보시면 알게 돼요. 라이센스 몇 개를 구매해가지고 쭉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생기죠. 발차기 에센스랑 다른 강의 기초를 보니까 3D 파트가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다른 툴을 작업하시던데 어떻게 합친다고 해야 하나 가져와서 쓰나요? 익스포트해서 그냥 완성된 파일을 옮겨주는 것 같아서. 네. 3D 파트가 많이 그쵸? 3D 파트 많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보통은 보통은 이제 3D 파트에서 작업을 하실 때 모델링을 하면 뭐 G브러쉬에서 모델링을 한다. 그럼 맨 처음에 그 마야에서 모델링을 하면은 그냥 FBX로 넘기기도 하고 OBJ로 넘기기도 하죠. 다른 프로그램에. 그래서 G브러쉬에서 작업하고 노멀맵 따로 넘기고 FBX나 노멀맵 그 이미지로 넘기고 EXR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오브젝트는 뭐 OBJ나 FBX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은 알렘빅 같은 거 쓰기도 하고 FBX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툴에 넘기기도 하죠. 그리고 렌더링 최종 걸 때는 그냥 보통은 마야나 맥스를 쓰는 이유가 컨버팅 최대한 안 하고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컨버팅이라는 개념 파일을 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많이 쓰는 게 FBX거든요. FBX나 알렘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그냥 파일을 넘겨가지고 쓰실 수가 있어요. 게임 엔진을 넘길 때도 보통 FBX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넘기거든요. 그리고 캐시나 이런 거는 호환이 되는 캐시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캐시 종류도 쓸 수 있는 게 있고 못 쓰는 게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프로그램마다. 네,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도비 계열만 쓰다 보니 툴 하나로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웬만하면은 이제 툴 하나로 다 하기 위해서 이제 후디니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가능하다면은 뭐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을 구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월 라이센스가 많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월 구매로 해서. 그러니까 회사들도 사실 한 번 사서 연구 라이센스로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면은 더 이상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토데스크 그 총판 쪽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오토데스크 쪽. 근데 그쪽에서도 그 월 라이센스 개념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이유가 판매가 안 되니까 연구 라이센스로 팔면.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단 12시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질문은 딱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요즘 언리얼 엔진 엄청나던데 CG 하는데 배워야 할까요? 웬만하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리얼이 다른 툴들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레벨 디자인 정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컨버팅해서 쓰는 거 그런 정도는 제가 해봐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에요. 프로그래머들이 좀 어렵고 디자이너 수준에서는 그냥 쓰는 게 배치하고 뭐 컨버팅해서 쓰고 애니메이션 집어넣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이제 시네마틱으로 캡처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되게 쉬워요. 다른 3D 툴 다루신 분들은. 그래서 한 번쯤 만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설치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만져보고 있긴 한데
나중을 위해서 언리얼이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 CG맨 채널에 소개했던 것처럼 만달로리안이라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언리얼로 배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마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2D 합성을 거의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CG 파이프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한 거지만 그런 퀄리티로 나오는 영상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분야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언리얼이 되게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언리얼을 쓸 수 있는 분들을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네 아무튼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채널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시고 조댓구 부탁드립니다. 네, 빠이. 수고하셨습니다.